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과만 낸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 책이 맞습니다. 자, 돈 버는 이야기만 하는 글천개입니다. 일단 이 책은 영업 관련된 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상대방한테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대우받으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즉 이제 돈 좀 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난 대체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왜 늘 실적 없이 거절만 당하는지,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왜 도태된 건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 읽다 보면 진짜 뼈 맞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공감된다는 거고, 핵심은 우리가 자꾸 팔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랑 이 부분에서 코드가 아주 잘 맞기도 했어요, 이 책이. 이 책 제목은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진짜 가치가 높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점만으로도 인간관계부터 사업까지 진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딱 그 문제들이 나오고요. 해결책도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따봉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후기도 있어요. 고객이 뭐 저 땡땡이면 먹힐 책. 뭐 사람마다 도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책 저자는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내성적인 게 아니라 초내성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도 잘 못해요. 무엇보다 좋다는 것들 찾아서 연습을 해도 전혀 성과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워낙 그런 기간이 이제 길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만 보면 영업처럼 사람 상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분야하고는 정말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실적은 빵원이었고요, 이분은. 그래서 늘 지쳐 있었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같은 지점에서 아주 잘 나가는 소위 호감형에다가 뭐 압도적인 영업 실적을 자랑하고 게다가 성격까지 정말 밝은 진짜 글청개 같은 선배가 갑자기 자기랑 같이 영업하러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심한 저자는 속으로 그래 넌 잘하겠지, 너가 하는 걸 내가 목격은 해도 난 너처럼은 잘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선배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자기 상식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 선배를 보고 놀랐던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는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데 평상시 자기 스타일처럼 어떤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 목소리 톤도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고객하고 대화는 하는데 이마저도 뭐 중간중간 뭐 끊어지면서 어색한 침묵도 생겼을 그런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선배는 평소처럼 밝지도 않았고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 달변과 같은 그런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객 앞에서 뭐 생글생글 웃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팔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배는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되게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이상하게도 고객이 먼저 저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몇 명의 고객을 더 만나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모든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선배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톱 세일즈맨이 됐는지 그 부분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심했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을 뒤집는 사고의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운이 좋았죠. 그 이후로 이제 잘 파는 영업사원 분들한테 자기도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잘 파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게 됐고 그렇게 자신도 드디어 그토록 열망하는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즉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드디어 행동이라는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까지는 흥미롭긴 한데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입사 6개월 동안 실적 빵원에서 그 이후 4개월 동안에는 진짜 초급성장해서 결국 입사 10개월 차에 영업 매출액 전국 1위를 달성한 극소심남 와타세 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 저자죠. 이 와타세 켄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노력보다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무능한 세일즈맨들이 하는 생각이 있대요. 뭐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언젠간 팔리겠지? 라는 건데 사람 심리를 모르면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책 전반에 걸쳐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결국 전부 사람 상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인드 리딩이 되는 사람만 언제나 승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게 안 되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사람이든 잘 파는 사람이든 실력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요령, 그 작은 스위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거. 바로 그 점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책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부터 흔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도 짧고 아주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극소심했던 이 와타세는 그런 자신의 스타일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 저는 바로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푸근해진 포인트였어요. 늘 원리가 중요한데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러 가거나 정수기 계약하러 갈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영업하시는 분. 그 영업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영업자라는 건 기분 나빠도 상대방 비위를 맞추면서 무조건 웃어야 되고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 영업 담당자든 이 사실을 또 당사자 서로는 알고 있잖아요. 고객이든 영업자든 서로 티를 안 낼 뿐이지. 이 책에서도 영업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장이 깔끔하고 예의가 바르다. 밝고 활달하며 고객 앞에서 싫은 표정을 하지 않는다. 언변이 뛰어나서 상대가 반론해도 잘 설득을 한다. 그리고 부르면 바로 달려간다. 이런 이미지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전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놀랍죠? 즉 돈 버는데 그런 요소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억지로 고객을 대하거나 특정한 마법 같은 어떤 화술 이런 것 같은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 정말 마음 좋아지지 않습니까? 놀랍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갖기 어려운 능력들이니까요. 이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는 것, 나를 타인에 맞추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그리고 나답게 사는 조건하고도 같지 않습니까? 정말 좋죠. 정말 이렇게 해도 성공한다고 하니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참고로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좋은 말, 그러니까 응당 당연한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이 와타세 켄만의 필살기 상담 스킬 4단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만 읽어봐도 정말 현장에서 굴러본 사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사람 상대하는 그 근본 원리부터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판매까지 이어져서 큰 성공을 만드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까지 또 제시를 하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업책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거 해라 아니면 뭐 저거 하지 마라 뭐 내가 신이다 내 말만 따르라 그럼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소리들을 늘어놓은 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런 재수없는 부분이 1도 없어요. 그저 옆에서 정말 친한 형이 다정하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요. 됐고, 아무튼 그런 문체만으로도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한 영업의 달인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쓴 책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적인 책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그 4단계를 보면 먼저 1단계는 아이스 브레이크, 2단계는 히어링, 그리고 3단계는 프리젠테이션, 4단계는 클로징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 목차에 와서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명 좋은 책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까지 많이 유명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담백한 제목과 목차에 있는 거 아닌가, 소위 어그로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목차가 다소 무미건조하면 기존 책들하고 똑같이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차별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선택이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 저자인 와타세 켄 선생님께서 제목과 목차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살짝 아쉬운 점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다만 좋은 책 출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저자와 그리고 출판사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고, 이 4단계 상담 스킬을 왜 꼭 한번 읽어봐야 되냐면 저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점, 그리고 다소 이제 긴장되거나 어려운 고객과의 상담 자체를 내 입맛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객 바짓가랑이 잡고 더 이상 사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점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소심하든 그러니까 외향적이든 관계없다는 점이에요. 즉 어떤 성과나 성공이라는 건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바로 그 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상식적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전부 말하면 읽는 분들의 즐거움을 뺏는 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반드시 도움되는 포인트 한 2-3가지 정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책에 영업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런 책은 진짜 인정합니다. 비슷한 말을 한 책은 많지만 이 책처럼 생각을 바꿔주는 책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통 이런 주제들, 이를테면 뭐 영업이나 사업 또는 돈 벌었다는 책들, 그리고 이제 단기 속성으로 성공법을 다룬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행동부터 강요하거나 기존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읽는 사람도 거부감이 좀 들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건 알아. 내가 성과가 없는 건 내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누가 그걸 몰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도 내 몸이 따라주질 않죠. 더 게을러지고 더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말하는 저자가 인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어떨 때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약간 폭력적으로 주장만 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반성을 좀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그 원리만 알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도 행동을 바꾸고 실천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무서운 점이고 우리가 반드시 훔쳐야 될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진하영 교수님도 말씀을 했듯이 사람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감정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명하셨죠. 즉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고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 먼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행동의 순서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즉 원초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바꾸지 못하면 절대 이 사람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예요. 생각, 행동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상대방의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 책은 읽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실행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책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개떡 같은 책들하고는 그래서 많이 다른 거예요. 아 나도 정말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처럼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소심한 성격이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얼굴이 우상이 아니어도 아주 못생겼어도 큰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부정적인 후기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이런 책은 그래서 만나는 타이밍이 좋아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지금 저는 좋은 타이밍에 이 책을 본 거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자체가 정말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돼 있어요. 즉 쉽게 읽힌다는 점에서 인간을 정말 잘 이해한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일단 딴 건 됐고 이 책에서 말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대체 못 파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다는 점이래요.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십 권, 수백 권, 심지어 수천 권의 책들을 읽다 보면 결국 그 정점에서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메타인지죠. 이 메타인지라는 게 애들이 자라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부터 학업 성취도 그리고 뛰어난 경제적 성과 같은 것들, 즉 인간의 인생 모든 면에 걸쳐서 관여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저자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럼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만 설명드리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세일즈맨을 경계한다. 그러니까 즉 이제 파는 사람은 무조건 경계부터 하고 본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고객이 기본으로 갖는 이 경계심을 해지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떻죠? 이제 무료 샘플만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시대는 공짜로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죠. 경계하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소비자가 힘이 셌던 시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파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사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권이 커진 소비자는 조금만 미심쩍어도 망설임 없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설득됐어도 1%의 불안 요소가 있으면 안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이 판매자를 경계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라는 점. 따라서 경계심 해제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거. 거기에 경계심 해제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덴젤 워싱턴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8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는 바로 듣는 거고 언제든 편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고객한테 먼저 들어야 하냐면 우리 경쟁 상대는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도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할지 또는 뭔 말을 할지 그 정도는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 지식이 있는 고객한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읊어대면 고객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극도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있긴 한데 난 너한테 절대 안 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일즈맨은 고객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한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이 제품이 그냥 이 고객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안 산 거구나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해석 자체가 틀렸으니까 여기에 따른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건 더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고객한테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질문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령 어떤 안경을 사러 오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안경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럼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사든 안 사든 관계없이 고객이 최소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책도 쉽게 도출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대충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 책 내용은 굉장히 정교한 논지로 해설해 주니까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절대 팔려고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단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오로지 그 점만 파고드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 상식이고 인간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매의 대상, 즉 돈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관심을 가질 때
바로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실적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까먹을 테니까. 저도 그렇고.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계산적으로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랑이 더 강해질까요?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죠. 아마 외모가 이 정도가 아니라면 뭐 힘들어지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식사 중이었다면 더욱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포인트예요. 고객은 네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제 이야기만 조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말 속에는 일단 내가 설명하면 팔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한테 팔겠어 라는 그 거지 같은 심리가 숨어 있고 이걸 상대방도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도를 높이는 마법의 한마디를 또 말해주는데 고객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품의 정확한 모습을 전달해서 고객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어차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라는 말이 신뢰를 얻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마 영업교육 담당자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아마 욕하겠죠.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살 텐데 지금 못 판 너만 손해지 뭐 라고 이제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벌사의 뭐 땡땡 제품도 고객님에겐 되게 좋고 추천할 만해요 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고객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맥락이 비슷하죠. 이런 멘트를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귀를 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절대 내 것만 최고라고 강요하는 영업 방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에 근접한 단계에서는 세 가지 패턴의 고객이 존재하는데 일단 구매한 고객이라면 상황은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안 사는 고객이 있는데 이 경우는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재미있는 점인데 바로 고민하는 고객. 이 고객한테는 클로징이라는 기법을 써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그 두 번째 패턴이었던 안 사는 고객 있죠? 왜 매달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냐면 무리하게 부탁해서 이 고객이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은 이렇게 자신을 부담스럽게 돈을 쓰게 만든 그 세일즈맨을 다신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가 더 문제냐면 이런 사람을 자신의 다른 지인한테는 더더욱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팔아먹은 건 잘했는데 거기서 영업이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쉽게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는 고객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필요하긴 한데 어떤 한두 가지 점 때문에 신경 쓰여서 바로 살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패턴의 고객이야말로 내 실력, 영업자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는 바로 고객이 웃는 얼굴로 살게요 라는 말을 하게 한다는 점. 결국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의 약점을 고객이 알고 있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가 실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제 프레이밍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래도 사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기분 좋게 헤어지라는 겁니다. 역시나 인간적이고 상대방 배려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로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강매하면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된다고 했죠. 지금 미련 없이 헤어지면 즉 당장 구매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구매할 확률, 즉 여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여지를 두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저자가 말을 하네요. 저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인간적인 이해로 다가갈 거, 그리고 무조건 팔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를 버리라고 했던 점들이에요. 이제 이 책의 총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5점 만점에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초등학생 읽어도 이해할 정도로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단어가 쉽다는 게 아니라 논리가 쉽습니다. 두 번째, 분량은 5점 만점에 저는 4점 주겠습니다. 236페이지이기 때문에 짧아요. 길면 피곤하죠?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읽고 실제로 도움되는 실용성 5점 만점에 4점 줄게요. 이 정도 책이면 내용 전부 적용하지 않고 단지 판매하려고 하지 말 것이라는 그 가치만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생각만 바꾸기만 해도 1억짜리 가치는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흥행성. 이건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이 책이 흥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예스24 마케팅 세일즈 부문에서 탑100 8주는 기록했어요. 그래서 3.5점 드렸습니다. 아마 잘 알려졌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선택했을 그런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의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총점 4점으로 시간 내서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그래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생각을 바꿔주는 흔치는 않는 책이어서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생각을 바꿔서 자동으로 실천하는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 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옛날 90년대 뭐 발라드 노래도 있고, 뭐 요새는 겨울이고 또 곧 크리스마스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뭐 캐롤송 이런 것도 많이 들어요. 사실
사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은 게 뭐 사실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음악을 들으면 우울했던 생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는 노래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노래든 신나는 노래든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럼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좋은 행동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날 책도 잘 읽혀요. 그리고 일도 잘 처리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글천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고민만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라도 지금 꼭 들어보세요. 산책도 좀 하시고요. 그럼 분명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유튜브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웃는 거죠. 그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즐거운 상태로 바뀌니까.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중 한 가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글천기였습니다. 진짜 레전드 책, 곧 출시될 책인데요. 이 책 한 권이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추천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책만큼은 숨기고 싶다.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제 손에 들어온 이 책은 다음 추천 시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